자, 간설계 6-5, 그 다음에 수트 118쪽을 해볼게. 올해 거엔 유독 전해문학 많고, 그 중에서 가전이 많다고 그랬지? 그럼 일단 먼저 체크할 것은 이제 전해문학을 한번 체크해야겠네. 전이라는 건 이순신 전, 뭐 이런 식으로 전 나오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얘들은요, 사람의 일생을 다룹니다. 사람의 일생을 다루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쭉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서술합니다. 얘들은 몇 년 언제 태어났고 무슨 일을 했고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적으로 서술해요. 그럼 이딴 일들을 왜 하냐? 그 사람들 일생을 요약적으로 서술하는 이딴 일 왜 하냐? 이걸 통해서 바로 뭐냐면 교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전 했어. 그럼 이순신이 언제 태어났고 뭐 했고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순신을 닮자 이런 식이라고요. 전의 문학은. 그런데 이 전은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인물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도 전이야. 똑같아요. 다만 달라진 점 뭐냐면 여기 인물이라고 그랬죠? 이건 주인공이 인물이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인공이 사람이야. 이순신전, 그 다음 뭐 있지? 무슨 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9월에 나왔던 정수정전 하면 정수정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가전은 뭐냐? 여기서의 가는 거짓 가짜입니다. 그럼 거짓 가짜니까 얘는 뭐야?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사람이 아니면 누구겠어? 사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음 동물, 이런 것들 있죠? 동식물,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이 주인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가전. 그래. 그렇다면, 요 가전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주인공이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식물 같은 거를 주인공으로 삼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토끼전. 이런 거는 토끼가 주인공이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송사소설 중에서 서동지전, 그 다음에 나이 싸움하는 두껍전, 다 여기 지금 수특이나 수완에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사물이나 동물이야. 동물이었으면 사물 같은 거는 정시자전, 그죠? 지팡이 나왔던 거 나왔었죠. 지팡이들 잡았던 거. 다 그래요. 그럼 이런 가전은 어떤 특징이냐면 사람처럼 변했으니까 의인화됐군요. 그죠? 의인화되었네. 의인화. 그러면 우인화가 됐다는 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 우의성이다. 특징 중에서 우의성. 우의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철수를 비판하고 싶은데 이 철수의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야. 철수 말고 반대쪽으로 가서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두꺼비 얘기하지만 철수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화는요. 짐승이 나오는 거 그건 이제 우화입니다. 우화성, 우화적인 것도 우의성을 갖겠죠. 짐승을 통해서 굳이 하고 싶은 말은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의인화가 됐고 이 전은 일대기적 구성을 합니다. 일대기적 구성을 해요. 즉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다 나와요. 이게 일대기적 구성이야. 그래서 우리 문방사후가 나왔던 서재 야회록 있잖아. 걔는 전에 들어가긴 조금 미흡해요. 이런 말 나왔었어. 수특에 나왔던 거. 서재 야회록이 수특인가? 있었잖아. 그럼 왜 그러냐면 일대기적 구성이 아니라 그래요. 그죠? 문방사후가 죽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그건 일대기적 구성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전은 일대기적 구성을 가졌대요. 그럼 이러는 걸 우리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니까 일종의 서사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전은 전이잖아. 그러니까 뭐해? 왜 쓰는 거야? 교훈을 제시하는 글이죠. 이놈은 당연히 어떻게 써? 교훈을 제시하는 특징을 갖더라. 그러면 이런 라임을 맞추면 얘는 뭐야? 일종의 교훈성을 가지고 있더라. 이러면 되겠지? 다음 네 번째는 설화와 고전 소설의 교량적 역할입니다. 고전 소설의 교량 역할을 합니다. 교량은 다리입니다. 다리. 그러니까 설화 다음에 이 교량이라는 건 다리라고 했어. 다리.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설화가 있다가 거기서 가전 문학이 있고요. 가전 문학이 있고
그것이 발달을 하면 뭐겠어? 이제 고전 소설이 되어요.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쓴다면 뭐야? 이것이 이제 발달을 하는 거야. 설화가 발달을 해서 가전문학이 됐고 가전문학이 발달해서 고전소설이 됐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이게 전의 일반적인 특징이야. 자, 이거는 이렇게 자세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특의 이 전이라는 이런 개념 정리를요, 한 챕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간슬개도 아예 이렇게 놓고 가에 38쪽에 전문학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죠. 자, 정리한 거고. 자, 이제 5번째. 하나 더 쓸걸. 이렇게 내릴걸. 일반적인 형식을 해볼게요. 전문학, 그 중에서 가전문학의 일반적인 형식은 첫 번째 도입 파트가 나옵니다. 도입. 도입은 인물과 가계를 소개합니다. 인물의 가계를 소개해요. 가계를 소개합니다. 즉, 저 위에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 증조 할아버지 누구고, 할아버지 누구고, 그 다음 아버지 누구고, 나는 누구고, 그 자식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 길게 쭉 제시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입 전개합니다. 전개 파트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인물의 업적. 인물의 업적이 나오고 그가 살아온 모습, 행적, 업적이나 살아온 모습, 행적이 나옵니다. 업적과 행적은 살아온 모습, 행적은 살아온 모습이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냐면 세 번째, 비평합니다. 도입, 전개하고 마지막에는 비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전에는 사신은 이렇게 평합니다. 이렇게 나오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간슬개 38쪽에 보면 A 부분, 대문자 A 부분, 사신은 말한다. 그 다음 39쪽에 보시면 국순전을 또 비교하는데 거기 보기 박스에 보면 사신이 말하기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항상 사신이 평가합니다. 사신의 평가가 나오더라. 요게 가전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됐고, 자, 두 번째 해야 할 거. 자, 국선생전이죠.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지금 국선생전을 할 건데, 국선생전. 그래. 그러면, 국선생전인데, 국선생이 누구냐면, 얘가 왜 선생이라는 칭호를 썼냐면, 얘 이름 자체가 국성입니다. 그래. 국선생이라고 했으니까, 칭호를 선생이라는 칭호를 썼으니까 좋은 의미일 거 아니냐? 국은 뭐냐? 이건 누룩국자입니다. 누룩국자야. 즉, 누룩국자라는 건 옛날에는요, 술을 담글 때 누룩을 넣어야 좀 더 빨리 발효가 되거든. 그러니까 술 할 때 누룩을 반드시 넣어요. 결국 이건 뭐냐면 술을 의인화한 거네. 이걸 통해서 뭐냐면 술을 의인화했다. 그 다음에 성은 무슨 성자냐? 이거는 성스럽다 성자입니다. 성스럽다 성자야. 그러니까 뭐야? 이름도 국성이고 이렇게 국선생이라는 칭호를 했으니까 얘는 긍정적인 인물이네요. 긍정적인 인물. 그럼 우리가 올해 수특에서는 국선생전 나오면서 누구랑 비교하냐면 국순을 비교합니다. 국순전. 걔는 술이 부정적인 거야. 얘는 선생의 칭호를 받지만 걔는 선생이라는 칭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손쉽게 얘기하면 술 먹으면 기분 좋잖아. 이건 긍정적인 기능이라면 술 먹으면 뭐야? 다음날 머리 아프잖아. 이건 부정적인 거야. 근데 국선생전은 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했고요. 국순전은 술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거야. 그래서 항상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수특에 국선생전이 나오면 실제로 시험에는 국순전이 나오고 수특에 국순전이 나오면 실제 시험은 국선생전이 나오고 막 이런 패턴을 가져요. 그러니까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 자, 일단 국선생. 그러면 도대체 이 국선생전을 지은 의도는 뭘까? 작가의 의도. 왜? 작가의 의도라고 해볼까? 3. 작가의 의도 해볼게요. 도대체 왜 이규보라는 애는 이걸 왜 썼을까? 1번. 국성이라는 애가 국성의 도량이 넓어요. 마음의 씀씀이. 도량이 넓어요.
국성은 신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신하는 어떻게 써? 마음가짐이 넓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도량이 넓다라는 이걸 통해서 국성이라는 신하니까 요거는 얘는 어떻게 써? 신하죠? 신하. 그러니까 뭐야? 이건 신하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이거가 바로 뭐냐면 신하의 이상적 모습이겠죠. 우리가 신하가 된다라는 건 마음 씀씀이가 넓어야 돼. 그래야 남을 어떻게 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럴 거 아니냐 이런 말. 그러니까 국성이 신하의 본 모델이야. 국성처럼 해라 모든 신하들은. 두 번째, 얘는 임금을 도와서요. 임금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임금을 도와서 태평성대를 도왔어요. 그러면 신하의 어떻게 써? 역할을 지시죠. 임금을 도와 태평성대를 한다. 이거 태평성대를 이루는 건 뭐야? 이게 신하의 역할이죠. 이걸 통해서 뭐야? 신하의 역할을 제시한 겁니다. 역할을 제시했다. 신하가 할 일은 뭐냐? 임금 도와서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라고요. 어떻게 해요? 국선생처럼 하라고 이놈들아. 이런 말이고. 다음은 신하가 얘 국선생전을 보면요. 관직이 막 올라가요. 나라에서 안 하는 일이 없어요. 다 관직을 맡아서 했어요. 그러다가 좀 아들이 좀 나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모용이 상소를 올려요. 얘가 너무 나대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국 얘가 파면을 당합니다. 파면당해. 아들은 죽고 얘는 파면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다시 어떻게 해서 배꼽과 가슴 사이에 병이 생기죠. 마음의 병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흐느적거리는 거야. 어떻게도 해결할 수가 없네. 그래서 파면 갔던 국선생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속된 말로 뭐냐면 근심을 술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얻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임금이 다시 불렀으면 이제 임금 옆에서 계속 생활하면 되는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포인트는 스스로 물러납니다. 스스로 물러나. 그래서 이규보라는 애는 여기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 스스로 물러난대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 어진 신하의 도리입니다. 또는 올바른 신하의 도리. 어진 신하의 도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신하라 함은 관직에 올라가고 아니면 지위가 높아지면 나대지 말고 과하면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 게 여기 아니겠는가. 누가? 이규보가. 다음 3. 왜 불렀어? 4. 올해 수특에는 전문학 좀 잘 봐달라고 잘 봐줘야 돼. 전문학. 자, 네 번째는 이 글에서 상소가 2번 나와요. 상소. 상소의 기능인데 상소. 이게 옳지 않아요. 이거 나쁜 놈이에요. 뭐 이런 것들. 그죠? 상소가 2번 나오는데 요걸 좀 체크를 해야 돼. 첫 번째는 모형에 상소합니다. 털모자니까 모형에 상소가 있어요. 모형은 왜 상소했냐면 국선생들의 아들들이 너무 나대기 시작한다. 아빠가 관직이 높으니까 지가 막 멋대로 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술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머리 아프고 이래서 사람들이 혼란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해결하라는 얘기잖아. 결국 뭐냐면 이것은 옳지 못한 신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신하를 비판하는 내용이야. 아니 임금을 도와야 할 놈이 이 나쁜 일을 해서 세상이 좀 어지러워졌습니다. 이런 거였다면 두 번째 상소는 어디에 나오냐면 얘가 파면을 당해요. 파면을 당했다가 다시 불러 임금이. 그래서 잘 해결했잖아. 그 뒤에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자기가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국성이 올립니다. 국성의 상소입니다. 첫 번째 모형은 잘못된 신하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거라면 얘는 신하가 가득 차면 과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물러나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신하로서의 올바른 도리. 신하로서의 올바른 도리를 나타낸 겁니다. 내가 관직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나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하면 지나친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스스로 물러나야겠습니다. 이런 상소라고요. 임금은 당연히 어떻게 써? 훌륭한 신하가 간다니까 못 가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써? 이제 얘가 다 보내주게 됩니다. 임금이. 자, 이게 대략적인 내용이고, 자, 그놈을 우리가 간쓸게해서 한번 볼게요. 수특을 보셔도 되고요. 수특에서는 뭐가 빠졌냐면 대문자 A 그 지점이 빠졌어요. 수특에서는. 즉 사신의 평가 부분이 빠졌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배운 지가 오래가 됐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 일단 얘는 도입, 전개, 비평의 구조로 갖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볼게. 도입 볼게. 국성의 자는, 국성 이미 동그라미 땅 쳐야겠죠? 했겠죠? 누룩국자의 성스러울 성자라는 건 이미 평가가 끝났네. 그죠? 국성은 성스러운 놈이에요. 이런 말이니까. 국성의 자는 이름은 중지랍니다. 뭐 이거 중진요가 아니고요. 사람이 술 먹으면 갈지자로 움직인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잖아. 막 주신정 다니잖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했나 봐. 관향은 고향 정도. 주천입니다. 주천은 주나라에 있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주나라에는 그 주천 지역에서 술을 빚으면 그게 맛있었대요. 술의 술의 맛을 좌우하는 건 그 물의 맛이래요. 물. 자, 관향은 주천입니다. 어려서 후한 말에 애주가 서막에게 사랑을 받아. 서막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면 실존 인물 나오면 아주 공식처럼 따라다니는 말, 사실감을 부여한다 이런 말 하면 되겠죠? 서막은 실제 술을 좋아했던 실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서막에게 사랑을 받아 이름과 자를 모두 서씨가 지어줬습니다. 그 조상은 거기다 쓸게. 먼 조상이라고 쓸게. 먼이란 말 한번 추가해줘. 가계를 설명해야 되니까 모든 가전체는요. 조상을 위로부터 쭉 설명할 거야. 여기는 먼 조상이라고 해보고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이제 순서대로 이제 표시를 할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두 줄 내려가면 증조부 있죠. 동그라미. 그러니까 먼 조상에서 증조부로 화살표 내리고 증조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조부 나와요. 조부. 거기 동그라미 다시 화살표. 조부에서 한 줄 내려가면 아버지 나와요. 아버지 동그라미 치고 조부에서 아버지로 화살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있으면 그 다음 누구야? 자식이 나와야죠? 두 줄 내려가면 결혼하여 성을 낳았다. 성 있죠. 성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 모든 가전체 문학은 이렇게 가계를 설명한다고요. 그러면 어떤 가전 문학이 나와도 가계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만 체크하면 돼. 외우려고 들지 말고 다시 위로 갈게요. 먼 조상은 온이라는 한자 나오지 않지만 따뜻할 온자입니다. 왜냐면 술이 되려면 약 한 23도에서 27도의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해야 돼. 온이라는 고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는데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포로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자손이 정나라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나라에 있다가 정나라로 왔다 뭐 이런 식인가 봐. 증조부는 역사의 이름은 없고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했네. 역사의 이름이 오르지 못했다는 건 아직 술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거야. 관직에 오르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조부인 할아버지겠죠. 조부인 모는 그 모자 한자였는데 보리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만들려면 곡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 뭐가 있어? 누룩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곡식 보리. 때부터 주천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주천은 물이 좋은 곳이라고 했지? 아버지 차는 아버지가 차군요. 차는 술차자입니다. 이를 비로소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처음으로 술이 쓰이기 시작했나 보죠. 벼슬길에 올랐다고 그랬으니까. 있었고 산홍경 곡씨의 딸입니다. 곡이니까 우리가 쌀 같은 곡식. 곡씨의 딸과 결혼하여 성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술이고요. 엄마가 곡식이고요. 그래서 국성이 태어났군요. 여기까지가 도입 파트. 인물의 어떤 두 가계를 소개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때가 뭐냐면 인물의 업적이나 행적들이 나와야 한다고 그랬지? 자, 한번 볼게. 성은 소식적부터 어렸을 때부터 도량이 넓어 그를 사랑한 진지들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량이 만이랑이 물과 같아서 가라앉혀도 더 맑아지지 않으며 흔들어도 탁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냥 밑줄 치고 쉽게 변하지 않는 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성격이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가 막 밀고 당겨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 성격인가 봐.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지 않는 또는 변하지 않는 마음을 얘기했네. 우리는 이 아이와 함께 기뻐할 수 있어 좋네. 아빠 친구인데 오히려 아들을 좋아하네. 그리고 성이 자라서 유영, 도잠 등과 보시되었습니다. 유영과 도잠은 모두 다 실존 인물입니다. 술을 되게 좋아했던 인물들이래요. 그럼 따라다니는 말? 사실성, 부각을 했다. 사실성을 더 높여주고 있다. 도잠 등과 보시되었습니다. 이들이 말하기를 하루라도 이 친구들 만나지 못한다면 심중에 괴로운 일이 생기네 라고 말합니다. 아빠 친구인데 오히려 나를 좋아해요. 그저 아들을 좋아하네. 만날 때마다 저물도록 같이 놀고 헤어질 때는 섭섭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술을 먹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네. 조정에서는 조구연 밑에 보시면 하급관리 정도 그냥 외울러들지 말고 임명했으나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하급관리로 된 적은 없네. 하급관리가 됐는데 부임하지 않았어. 하급관리 좀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하지는 않았어. 부임하지 않고 또 청주종사로 불렸습니다. 청주종사라는 벼슬에 갔군요. 그러니까 조구연은 하지 않고 청주종사를 했다. 정승들이 계속해서 성을 전거하니 임금이 조서를 내려 명령서를 내리고 수레를 보내 불러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국성인가? 명성은 들은 지 오래네. 자, 줄쳐볼게요. 명성을 들은 지 오래다. 줄칩니다. 그러니까 국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소설은 서사문학이라고 그랬잖아. 소설 같은 일대기적 구성을 가진 건 항상 서사성을 갖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순서를 물어봅니다. 사건의 순서를 물어볼 거야.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명성을 들은 지 오래네. 그 바로 앞에 전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끼어드는 표 이렇게 있어요. 그 전에 사건이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태사라는 애가 임금에게 얘기합니다. 태사는 요즘 말로 하면 기상청장 정도 또는 뭐 젊게 보는 사람. 제가 하늘을 봐서 이렇게 봤더니 별이 주기성, 술의 별이 반짝반짝 하는데요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기성이 반짝한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말은 기상청장이 오더니 지금 술의 별이 반짝하는데요. 그 얘기 하자마자 누가 들어온 거냐면 국성이 들어온 거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한다면 태사가 먼저 국성 같은 애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국성이 온 거야. 그러니까 네가 술의 별이 반짝했는데 네가 술의 신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지. 자, 그 다음에 중략됐군요. 중략된 건 이제 관직이 점점 올라갈 거야. 그래서 승정원까지 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아들이 나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모형이 상소를 했다까지가 중략된 거야. 자, 그 다음 성이 파면되자. 이제 상소를 받았으니까 이제 파면됐겠지? 그 다음에 제고울과 격골이래. 거기 제는 배꼽제자네. 그 한자에다 써. 그 다음에 격은 가슴 격자입니다. 그러니까 배꼽과 가슴 사이네. 마음 사이에 도둑이 때를 지어 일어났습니다. 근심, 외로움 뭐 이런 거 마음의 병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국성이 유배를 가니까 파면당했으니까 유배를 가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생겼어요. 토벌하고자 하나 적당한 사람이 없어. 보통 옛날에는 마음의 근심이 생기면 국성처럼 국성이 다 해결을 해줬나 봐. 즉 술이 해결을 해줬는데 술이 지금 못 쓰게 했잖아. 다시 성을 발탁하여 원수로 삼으니 막 신하들이 막 얘기합니다. 바로 국성을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막 얘기했거든요. 그 데려온 거야. 성이 군사를 통솔함에 엄하고 사졸과 더불어 고락을 같이 하며 이게 신하의 도리인 겁니다. 그냥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는 어떻게 해서 항상 백성들과 또는 뭐냐면 군사들과 함께 해야 돼. 호흡을 함께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락을 같이 하여 수성에 근심의 성이네. 수성에 물을 대어 한번 싸움에 함락시켰답니다. 수성에 물을 댔다는 건 그 얘기 뭐야? 술을 마셨다 이런 얘기죠.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에게 술을 줬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근심 있던 사람이 술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겠죠? 그래서 장락판을 쌓고 돌아왔답니다. 공을 세웠구나.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 국성이 해결했네. 임금이 상동 후에 봉했습니다.
관직이 또 올라갔구나. 2년 뒤에 상소하여 빌기를, 그 상소 체크해달라고 그랬죠. 상소가 2번 나오는데 시험에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낼 거야. 여기 모형이 올린 상소의 기억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국성이 올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여기다 니은해서 비교하는 문제 있잖아. 이렇게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그 2개를 구분해 준 거야. 상소를 2개. 그럼 얘는 지금 국성의 상소니까 어떻게 써요? 올바른 신하의 도리를 얘기하는 거지. 너무 지나치면, 과하면 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자, 상소하여 빌기를, 신은 어려서부터 빈천하여 이리저리 팔려 다니다가 원래는 그냥 민간에서 주로 이렇게 술을 마셨나 봐. 우연히 폐하를 만나고 폐하께서 허심탄회하게 저를 받아주시고 하회와 같은 넓은 도량으로 마음으로 포용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큰일을 하는데 기여함이 없었고, 겸손의 표현이겠죠. 제가 나라에 기여한 바는 없고요. 이 겸손한 표현이죠. 국위를 빛내지도 못했습니다. 저번에 제 몸을 삼가지 못한 탓으로 시골에 물러나, 이게 뭐였어? 유배를 갔던 거죠. 그죠? 아들 나대고 이래서 편안히 있었는데 비록 엷은 이슬이 거의 다 말랐답니다. 여기서 엷은 이슬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좀 더 말랐는데 겸손의 편입니다. 그래도 요행이 남은 이슬방울이 있어서 감히 해와 달이 밝은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금 찌꺼기와 티를 열어젖힐 수 있었습니다. 내가 좀 충성심이 조금 남은 게 있어서 그래서 그나마 충성심 남아서 이렇게 이 임금을 도와서 기뻐요. 이런 정도. 또한 이게 이제 신하의 도리입니다. 양이 차면 넘어지는 것은 만물의 이치입니다. 즉 과하면 병폐가 생기는 건 만물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직이 많이 올라갈 대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이거네. 신하의 올바른 도리입니다. 이제 신은 소갈증을 만나 소갈증은 병입니다. 그냥 목숨이 뜬 거품보다 급박하니 곧 죽을 것 같대요. 유능을 내리셔, 임금의 명령서 내리셔 물러가 여생을 보존하게 해주세요. 하였으나 임금은 허락하지 않고 신하를 보내어 약물을 가지고 가서 병을 치료하게 했습니다. 성이 여러 번 굳이 사직하니 그만두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니 임금이 부득이 허락하고 그는 마침내 고향에 돌아와 살다가 세상을 마쳤습니다. 즉 세상을 마쳤다? 아까 가전문학은 일대기적 구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딱 표현했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우리 수특에서 신광환이 쓴 서재야회록이 있었죠. 요 놈은 가전이 되지 못한대요. 조금 부족해, 가전이 되기는. 의인화가 되었고 교훈을 주고 서로와 고전소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뭐가 살짝 부족하냐면 일대기적 구성이 아니야. 얘는요, 서재야회록의 문방사후, 그죠? 붓벼루 이런 것들은요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일대기적 구성이 아니야. 얘는요. 다시 그의 아우는 현입니다. 현은 즉 탁주입니다. 막걸리구나. 그는 벼슬이 이천석에 올랐습니다. 아들이 넷인데 익, 두, 앙, 남입니다. 익은 색주, 두는 중향주, 양은 막걸리, 남은 과주, 과일주입니다. 이들은 도화즙을 마셔 신선이 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전개. 그 다음에 이제 올해 EBS에 빠진 부분, 사신이 평가하는 부분. 사신은 말합니다. 국시는 대대로 농가 사람이었습니다. 국성은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줄 칠게요. 인물의 평가입니다. 맑은 재주가 있다. 동그라미 1번 장점이겠죠. 긍정적인 거겠지. 당시 임금의 신복이 되어 나랏일까지 참여했습니다. 나랏일까지 참여했다. 동그라미 2번. 그죠? 긍정적인 면 2번째. 첫 번째는 재주가 많고요. 그래서 그 재주로 나랏일을 태평성대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줬다고요. 임금은 마음을 깨우쳐 주어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나랏일 참여 밑줄 많은 공. 그냥 동그라미 2번으로 같이 묶자. 나랏일에 참여해서 태평성대를 이뤘어. 공을 이뤘어. 그건 장한 일입니다. 그건 좀 긍정적이요.
그러나 이제 단점을 좀 얘기해 볼게. 부정적인 면 좀 얘기할게. 임금의 사랑이 극도로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물결 쳐볼게요.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혔답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술의 부정적인 측면이야.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해서 어지러워지고 막 이러잖아. 그게 그 아들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거 몇 개 얘기했고 부정적인 거 하나 얘기했네? 하지만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게 아닙니다. 그는 늙음하기 넉넉한 것을 알고 솔직히 밑줄 스스로 물러나 밑줄 긍정적인 요소 세 번째. 첫 번째가 재주가 많다는 거, 두 번째가 나란 일에 참여해서 공을 세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거 좀 세 개 언급, 부정적인 거 하나 언급. 전술을 다했습니다. 주역에 낌새를 보아서 일을 해나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여기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가 비평이었고요. 긍정적인 거 3개, 부정적인 거 1개니까 대체로 긍정적이요. 사신이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대체로 긍정적이고. 그러면 간쓸게 19번의 보기박스, 수특에도 역시 마지막 문제의 보기박스에 보시면 국순전의 평가가 나옵니다. 국순전은 술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거야. 술의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국선생전과 반대로 긍정적인 거 조금, 부정적인 거 많이. 한번 볼게요. 사신이 말하기를 국시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로가 있고 잘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청백을 자손에게 끼쳐 술이 주나라에 있는 것과 같아 향기로운 덕이 하늘에까지 이르렀으니 가히 제 할아버지의 풍모가 있다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네. 순이 술동이를 지혜로 독뚜껑에서 일어나서 일찍 술사발의 뽑힘을 만나 술단지와 도마에 서서 담론하면서 줄쳐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신하가 옳고 그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얘는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했대요. 그냥 술 마시고 헤헤 좋아요.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해서 국순과 함께 있으면서 도대체 나란 일을 하지 않아요. 맨날 술만 먹고요. 맨날 잠만 자고 막 이러는 거야. 그 다음 왕실을 흐리멍텅하여 엎어져도 붙들지 못하고, 거기 줄 칠게요. 왕실이 흩어지고 엎어져도 붙들지 못했답니다. 즉 신하는 간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임금님 이렇게 하셔야죠. 너 목숨을 바쳐서 이런 간언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두 번째 부정적인 거네요. 그 다음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거원의 말이 좋게 믿을 것이 있도다 라고 했다 합니다. 즉 여기는 긍정적인 거 하나, 부정적인 거 여러 개 언급했죠. 그래서 국수는 대체로 부정적이요, 이런 얘기를 언급했다고요. 자, 그렇구나. 그러면 자, 여기를 초점을 둬볼게요. 여기 해볼게. 자, 설화가 발달하면 가전문학이 되고요. 가전문학이 발달하면 고전소설이 된다며. 그래서 우리 간쓸개로 넘어가면 36쪽으로 넘어가서 연결해볼게요. 36쪽이 아닌가? 맞지, 나다. 36쪽에 나. 그쪽으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 자, 근데 우리가 옛날에 수특 배울 때 제가 뭐 했냐면 국선생전 하면서 유사작품으로 이미 요걸 해줬었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국선생전의 유사인데 술로 뭐 근심을 해결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술로 근심을 해소 또는 뭐냐면 일단 가전체가 발달해서 고전 소설이 된 케이스를 하나 좀 찾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으로 하면 술로 근심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찾아볼게. 그게 뭐였냐면 바로 임제라는 내가 썼던 수성지래요. 수성지. 자, 그러면 요거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보자.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볼게요. 여기 쪽에 뭘 쓸 거고. 자, 일단 주인옹이 있어요. 주인옹이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등장인물이 있는데 얘는 되게 긍정적인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충신이야. 얘는 충신의 인물형입니다. 충신형 인물이야. 근데 얘는 뭘 빗댔냐면 요거는 사람의 이성을 의인화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성과 감성이 있다라면 논리적인 측면 이성과 연관되고요. 여기에서 나라에 갑자기 누가 오냐면 초췌한 두 사람이 이 나라를 찾아와요. 초췌한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충신이니까 이렇게 반대 개념을 써서 얘가 뭐야? 일종의 간신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겠지. 누가 오냐면 우리가 지주와 절개의 대명사인 구론하고 그 다음에 송옥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오히려 간신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간신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얘들은 바로 뭐냐면 저 주인옹이 사람의 이성이라면 얘는 사람의 감성에 해당돼요. 감성.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있는 거야. 논리적인 측면, 여기는 어떤 느낌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구론과 송옥이 나쁜 놈은 아니고요. 이 나라에 구론과 송옥이 오면서 저 여기 같이 살아도 됩니까? 같이 삽시다 해서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요. 얘네 둘이가 서로 간의 느낌은 좀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바로 뭐냐면 천신이 있는 겁니다. 천신. 이 천신이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감성이 조화를 이루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음이 평화롭겠죠?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천신의 입장에서 너무 고맙지. 그죠? 나라가 아주 태평성대니까. 이것도 등장인물이니까 동그라미 딱 칠게. 자, 초췌한 두 사람 구론과 송옥은 원래부터 나쁜 놈은 아닌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잘 조화되면서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세상에서 근심과 소름 있는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여기가 근심과 소름 있던 사람을 받아준다던데 저도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같이 들어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많아요? 근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보다는 어떻게 해서 이제 감성 중심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들이 뭘 만드냐면 수성을 쌓아요. 우성.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성을 쌓았으니까 사람의 이성은 뭐 이만큼 있다면 사람의 감성이 10만큼 돼버린 거야. 너무 많아지는 거야. 감성이 증가해버렸죠. 그때부터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자, 여기가 뭐냐면 바로 요 음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태평성대가 끝났죠? 사람의 마음이 혼란해지는 거죠. 혼란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성보다는 어떻게 써? 이게 조화로워야 되는데 뭐가 많아요? 감성만 잔뜩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할게요. 일단 먼저 쓰고. 다시 이제 후반부. 여기다 쓸게. 후반부. 자, 그러니까 이제 천신이 난리가 난 겁니다. 천신이. 이거 큰일 났구나. 천신? 천군? 어떤 책은 천군이라고 나와요? 우리 거는 천군이라고 나왔으니까 천군으로 바꿀까? 상관없어. 하늘의 임금, 하늘의 신, 똑같아. 자, 천군이 큰일 났어. 야,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지금 뭐가 있냐면, 누구? 수성이 잔뜩 있는 거잖아. 얘하고 지금 이제 갈등이 생긴 건 뭐냐면, 이제 수성이 생겼지. 천군의 입장에선 야, 지금 나 마음이 너무 혼란하거든. 왜냐면 감성이 너무 판을 치는 거야. 온통 부정적인 거야. 그래서 아까 충신에 해당됐던 주인옹이 천거합니다.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를 하면 국양을 추천합니다. 국양을 천거. 임금님, 국양이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을 등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야.
국양이라는 애를 천거합니다. 주인공은 아까 충신이었으니까 동그라미였고요. 그래, 국양을 훌륭하다니 빨리 국양을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당시 누구에게 명령을 하냐면 모영. 아까 국순전에서 모영 나와서 국선생전에 모영 나왔잖아. 얘가 일종의 임금의 명령을 다루는 애야. 그러니까 천군이 얘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얼른 빨리 국양이라는 애가 있다는데 빨리 데려와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명령을 하면 그러면 누군가를 천거해서 누군가를 데려오려면 어떻게 써요?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되죠. 그러면서 뭘 해야 돼? 뭐 술에도 대령해서 그 사람을 모셔와야 되고 그 사람에도 뭐 월급도 막 책정도 해야 되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모영이 누구에게 다시 명령을 하냐면 공방. 공방 어디서 많이 들었다? 이거 돈이죠? 돈. 그죠? 돈. 돈에게 다시 뭐냐면 야, 너 얼른 가서 누구를 모셔와라. 누구를 모셔냐면 바로 국양을 모셔와라 라고 합니다. 요즘에 뭐 영접해와라 뭐 이렇게 하겠죠? 영접하러 갑니다. 그래서 국양이 그러면 내가 도와드리겠소. 짠 하고 나타나겠죠? 그래서 국양이 어떻게 했어요? 요 수성을 바로 뭐냐면 함락시킵니다. 함락시켜요. 즉, 저 마음의 근심을 어떻게 써? 다시 술로써 제거를 한다 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설인데 가전체 문학이 발달해서 고전소설로 나온 그런 패턴이죠. 국선생전 또는 국순전과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네. 즉 술로 근심을 해결한다라는 그런 면이 있었네. 그런 면에서 공통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간쓸게에서 지금 제 지울 동안 17에서 19번을 풀 수 있겠죠. 17에서 19번 풀 수 있겠구나. 그렇지. 그 다음에 화장실 갈 사람 화장실 갔다 오시고.